안녕하십니까, 마실장입니다. 어제 올린 영상에서는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때를 대비한 방법 중 하나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쯤 미리 말씀을 드린 원장님들은 그나마 운영하시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지금 사람과 접촉하기 꺼려 하시는 원장님들이나 고객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샵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고객들에게 비접촉식 체온계와 손세정제, 그리고 샵에서 소독을 실시하여 고객에게 아주 여기는 위생적으로 이상이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안심시키고, 그 고객이 샵에서 관리를 받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힐링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나와 경쟁하는 샵들이 모두 문 닫고 있을 테니까요. 소위 말하는 잠재 고객이죠.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한 SNS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도 정도에 공구가 블로그를 중심으로 옷, 액세서리, 장난감, 뷰티 제품 등을 위주로 활성화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많은 파워블로거가 나오기도 하는 그런 시기였죠. 소위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라고들 말하죠. 그 이후로 작년 2019년 소위 잘 나간다는 인플루언서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약 1년 단위로 말하자면 2017년도에 처음으로 화장품을 판매를 해서 2018년에 최고 정점을 찍습니다. 정점을 찍고 점점 하향하는 그런 대부분의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에스테틱 원장님을 보게 되면 2016년, 2017년 초반까지 매출의 상승 곡선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중반 이후부터 매출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2019년까지 급격한 상승을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계속적인 상승 곡선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10여 년 넘게 있었던 매출 자료 가지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자면 결국 고객들은 처음에는 소위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들이나 현란한 광고에 현혹이 돼서 제품 구매를 하게 되지만 지금의 고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주 영리한 고객들이죠. 결국은 피부와 제품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에스테틱 원장님한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물량이나 매출을 보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니까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인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매출을 일으키려면 그 인원과 그 다음에 광고비, 기타 많이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일선에 계신 원장님들은 그게 따라가려면 참 힘듭니다. 하지만 결국 통계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결국 고객은 자기 피부를 이해하고 그 피부에 맞게끔 제품을 권해주고 또한 관리해 줄 수 있는 곳을 결국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을 안 하려는 법도 없고 경기 자체가 악화가 돼서 고객의 유입이 샵으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차선책을 마련해 둔다면 이 차선책으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이 되어서 샵의 월세나 아니면 인건비, 기타 소모품 사용하는 비용이 나오더라도 얼마나 좀 편안하게 손님한테 집중하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보통 옛말이 있죠. 곡간이 풍성하면 인심도 난다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에게 2mm 앰플을 줄 거 4mm씩 듬뿍 주게 된다면 당연히 그 고객의 피부는 좋아지겠죠. 그 피부가 좋아지게 되면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면 바로 소개가 이어지겠죠. 소개를 물고 들어오는 그런 선순환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선책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 둔다면 내가 피부샵을 운영하는데, 관리하는데 아주 좋은 선순환의 사이클을 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음먹었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먼저 어디서 제품을 판매하실 건지부터 결정하셔야 되겠죠. 소위 말하는 현재 유튜브, 인스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블로그가 있겠죠. 물론 스마트 스토어나 쇼핑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기에 스마트 스토어나 쇼핑몰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실 때는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력이 되신다면 같이 하시면 더욱 좋겠죠.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쉽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걸로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치지 않으니까요. 먼저 인스타입니다. 인스타는 내가 사진, 동영상, 간단한 소개글 정도를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개하는 글이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작다 보니까 정보를 제공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는 사진, 동영상, 글을 통하여 내가 주고자 하는 정보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제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전초기지죠. 베이스 캠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스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유튜브, 기타 등등을 사용하지만 거기에서 링크를 걸어둔다든지 주소를 남겨둔다든지 해서 고객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한 정보를 찾아보고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블로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카카오 스토리는 내 폰에 저장해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과 고객들에게 문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닥치고 유튜브라고 불릴 만큼 제일 핫한 플랫폼이기도 하죠. 또한 연령과 성별이 무너진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니시다 보면 버스나 지하철, 하다못해 공원 이런 데 보시면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유튜브를 다 검색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유튜브는 가장 폭넓은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예전에 네이버에서 검색하던 것이 유튜브 검색으로 현재는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죠. 닥치고 유튜브. 저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이걸 보시고 계시는 원장님들도 충분히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을 하는 사람이 시장을 선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점 더 유튜브가 발전을 해나가고 네이버나 검색을 대체할 만한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튜브는 가장 직관적으로 영상을 제공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페이스북은 제외를 했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정보 자체가 너무 여러 통로로 들어오고 난잡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는 조금 힘들다고 봐서 페이스북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가 말하는 요점은 블로그를 내 전초 기지, 베이스 기지를 삼아서 위성도시처럼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 여기서 링크나 주소를 검색해서 내 블로그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블로그로 들어와서 내가 인스타나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에서 보던 제품을 내 눈으로 직접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고 거기서 바로 결제를 할 수가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폼을 잘 구성을 해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도 보통 초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냐면 보통 처음 시작하시면 열이 넘치죠. 그래서 보통 한 달간은 제품 사진도 잘 찍고
그 설명에 대한 부분도 잘 올려서 열심히 올립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게 되게 되면 빈도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한 달 혹은 몇 달 이렇게 건너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내가 올렸더라도 내가 올린 글은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적어놨으니까 상위 노출이 될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야. 이런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든 영상을 올리든 거의 안 본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열심히 올렸더라도 항상 문의 오는 거 보면 거의 가격 문의가 많죠. 그 얼마예요? 뚝. 거기 왜 그래 비싸요? 뚝. 인사도 안 합니다. 전화 와서 얼마요? 뚝. 상당히 기분 나쁘죠. 이런 걸 계속적으로 받다 보게 되면 지칩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팔려야지 내가 좀 재밌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데, 그렇지는 않고 계속 가격 문의만 들어오고 내가 샵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전화가 오게 되면 받아야 되고, 그 전화가 이렇게 힘 빠지는 전화가 될 때 내가 왜 이거 했지? 내가 할 이유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항상 많으신 원장님들이 말씀을 하시죠. 소위 말하는 유명 파워블로거들, 인플루언서들, 유명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얼마? 교과서적으로 만들어 놓죠. 내가 고객이라도 유명 블로거들한테 가겠죠? 아니면 샘플을 많이 주는 대로 가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이럴 땐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 10명이 시작했으면 9명은 떨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결과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지는 못합니다. 절대.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꾸준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내 블로그를 만들어야 되고, 그 블로그로 유입되는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스타, 카스, 유튜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도록 만드는 작업을 최소한 2, 3년 정도는 하셔야지 천천히 가신다고 생각하면서 제품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는, 보여주는 그런 블로그로 만들어야 됩니다. 에스테틱 원장님의 제품에 대한 지식, 피부에 대한 지식, 그리고 상담이 가능한 지식, 이런 걸 갖추어서 고객들이 정보를 요구를 했을 때 충분히 충족시켜 주셔야지만이 고객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일례로 제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1:1 PT 컨셉이란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고객들과 헬스클럽에서 PT 받듯이 1:1로 피부를 진단하고 그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권유를 해줘서 그 화장품을 쓰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고객의 피부 상태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고객과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결국은 충성 고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피부를 제일 잘 아는 원장님이거든요. 결국은 2년, 3년 동안 먼 길을 돌아오지만 에스테틱 원장님의 제품에 대한 지식과 피부에 대한 지식으로 고객의 정보를 충족을 해주고,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제품에 대한 이해와 그 고객에 대한 피부 타입에 대한 이야기를 제품과 같이 연결시켜 주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원장님의, 에스테틱 원장님의 이점을 살리는 제일 좋은 길이라고 봅니다.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사이트에 정보가 쌓이면 그 쌓인 만큼 고객도 쌓여간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제 블로그나
제 연락처 연락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번 해볼까 하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제 말을 따라서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운영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 피부를 전공한 마실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